안녕하세요. 촘촘보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영상 함께 보아요. 고정우와 노상철이 함께 있을 때 노상철은 심동민이 석방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고 같은 시각 고정우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데요. 노상철은 심동민이 고정우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고정우를 뒤쫓아갑니다. 정우가 집에 도착하고 심동민과 신랑이 중 총이 3발 발사되었는데요. 다행히 정우에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며 심동민에게 그날 뭐하고 있었냐고 되묻게 됩니다. 보영이는 그날 울고 있었는데 당연히 아빠에게 폭행당해 울고 있었다고 정우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심동민은 흠칫 놀라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박다은의 사건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착한 공무원 노상철은 심동민이 달아난 뒤 고정우가 걱정되어 고정우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 둘은 신보영의 유리폼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정훈의 창고에 가서 옛날 사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보영이가 매일 메고 다니던 보라색 작은 가방이 안 보인다며 정우가 이야기하는데요. 경찰서로 돌아온 노상철은 사건 기록을 보며 피해자의 그날 행적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10년 전 건우는 아빠 형구탁에 의해 미국으로 출국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괴로운 심정에 홀로 지내다가 마약을 했고 향정신성 약물 거래 혐의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형구탁은 건우를 빨리 출국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출국 정지 상태여서 형구탁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버렸는데요. 이 골치 아픈 문제는 7회에서 신추호가 해결해버릴 것 같습니다. 한편 건우는 무천가든에서 보영이 사건과 관계된 관련자들을 모두 만나는데요. 아침부터 술에 취한 건우는 보영 아빠 심동민과 보영 엄마 이재희를 향해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불안해진 양병무와 신민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건우를 데리고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우는 이를 거부하고 양병무와 신민수가 그들의 꿈을 모두 잃은 것을 알고 역겨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우는 양병무와 신민수에게 너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그 선물은 보영이를 살해한 직접적 증거품으로 보영이의 사라진 팬티와 함께 친구들 책 증거가 담긴 서류를 건우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구탁의 고민을 더 보태주기 위해 정우도 형구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며 항변하자 형구탁은 그날 사건 기록을 모두 가지고 와서 모든 증거가 정우를 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정우는 증거품 운동화는 자신이 생일 선물로 받은 운동화지만 발볼이 작아서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어그러지면 재수사를 해줄 것이냐고 형구탁에게 협박합니다. 정우는 그날의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술 마신 사진을 제외하고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형구탁은 그 말은 벌써 10년째 하고 있다며 너는 블랙아웃이라서 그렇다는 투로 이야기하는데요. 블랙아웃이라면 술병의 기억도 없어야 하는데 정우는 술병 기억을 한다는 것은 블랙아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의 말에 신빙성이 더 실리게 되는데요. 운동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운동화는 사용 흔적이 없는데요. 운동화를 신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김도 없고 발목 부분은 아주 하얗습니다. 운동화의 아랫부분만 지저분한데요. 그리고 증거품 사진을 보면 정우의 운동화가 한 짝뿐입니다. 당연히 양말과 운동화 같은 것은 쌍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운동화가 한 짝뿐이라는 것은 반대편 운동화가 주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화는 나겸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겸이는 정우가 술 마시던 날 정우 집에 방문한 사람입니다. 형구탁의 지시로 그날 나겸은 정우의 집에 방문하여 운동화를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나겸이는 추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를 것을 대비하여 운동화 한 짝은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운동화 한 짝만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증거를 조작하던 사람들은 그날 경황이 없었기에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고 한쪽 운동화만 증거품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우는 그날 건우와 수호는 어디 있었냐고 형구탁에게 물어보는데요. 아마도 정우는 형구탁이 건우와 수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때 김희도 형사가 도가 지나쳤다며 흥분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 보였는데요. 김희도 형사가 운동화에 혈흔과 진흙을 묻힌 장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증거품으로 김희도 형사는 특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영이의 부검 소견서를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사건의 전말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측 두정골 0.7cm 불규칙한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뾰족한 것으로 의한 손상으로 판단됨. 전두골 좌측 부근 직경 8cm가량 불규칙한 모양으로 소실된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 외부의 힘이 반복된 것으로 판단됨. 세 번째, 골반 좌측 장골에서 미세한 실금이 발견. 이 세 가지로 미루어 보아 신민수와 양병무가 차례로 신보영을 성폭행하여 골반 좌측 장골에 미세한 실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침 신보영의 휴대폰 카메라가 녹화 중이었고 성폭행 당하던 장면의 일부와 음성들이 녹음된 상태여서 이를 알게 된 신보영은 그 증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신민수와 양병무는 신보영의 말을 듣고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신보영을 폭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 신보영은 기절하였고 기절한 신보영을 보자 죽은 것인지 무서워진 신민수와 양병무는 신추호와 양흥수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겁이 많은 양흥수는 옆에서 신추호를 도왔고 대담한 성격인 신추호는 신보영의 시신을 천수초등학교에 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신추호와 양흥수는 신보영의 시신을 가지고 천수초등학교 맨홀 아래 신보영을 넣어두고 나오려던 찰나 신보영이 깨어났고 놀란 신추호와 양흥수는 돌멩이를 가지고 신추호가 신보영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추호가 양흥수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양흥수는 아들을 위해 신추호가 시키는 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건호도 그날 창고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날도 건호는 술에 만취해 있었고 잠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신보영이 기절한 상태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건호는 신추호와 양흥수가 보영이를 안고 천수초등학교로 이동하는 것까지 모두 목격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추호와 양흥수가 없을 때 건호는 재빨리 보영이의 가방과 보영이의 휴대폰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갔고 하우스 밭에 묻어둔 것 같습니다. 신추호와 양홍수는 이를 형구탁에게 전화로 알렸던 것이죠. 그날 건호도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형구탁도 수사 방향을 자신의 아들이 피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 한 것 같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드라마에서 하우스는 많은 비밀을 묻어둔 보물상자 같은데요. 건호는 하우스에 본인만 알도록 보영이의 가방을 묻어두었습니다. 그건 형구탓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건호는 그것을 정우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건호가 마냥 반가웠던 정우는 뜻밖에도 건호에게 보영이의 가방을 전달받고 놀라는데요. 그리고는 건호에게 보영이를 죽인 게 건호 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건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이야기했듯이 건호는 그냥 목격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함께 있었고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고 술과 향정신성 약물로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가방에는 또한 결정적인 증거 휴대폰이 있었는데요. 휴대폰에는 보영이가 성폭행 당하던 일부 장면과 신추호, 양홍수가 그곳에 도착한 음성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통해 그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요. 또한 이를 세상에 밝히는 건 역시 망설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상철은 이 모든 사실을 형구탁에게 이야기하면 재수사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노상철과 고정우는 형구탁에게 태연하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구탁은 그날 그 자리에 없었고 신추호와 양흥수에게 들은 대로 사건을 무마할 생각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몰랐고 건우에게 아빠가 모르는 다른 일을 털어놓으라고 하는데요. 노상철과 고정우는 이 때문에 형구탁을 안심시켜 놓고 보영이의 사건을 더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회부터 6회까지 보영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증거들은 많은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다음 7회에서는 보영이의 팬티에 묻은 신민수와 양병무의 체액 흔적을 공증된 문건으로 만들어져 건호가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추호가 이를 막기 위해 건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건호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데요. 아마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증거품이 밝혀지기 전에 다치게 될지 병원에 입원하여 증거품이 묻히게 되는 고구마를 선사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양흥수가 정우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공격에서 무사했던 정우가 이번에는 심동민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또한 박다은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7회부터는 박다은의 이야기 분량과 최나경과 하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박다은을 살해한 살해범을 추측해보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